북한의 외화벌이 하면 보통 어디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중국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 그 중심축이 아주 조용하지만 또 굉장히 빠르게 러시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자리가 좀 바뀌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북한의 생존 전략, 그리고 동북아 지정학의 판도라체를 바꾸는 정말 거대한 변화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죠. 지난 10년 넘게 거의 공식처럼 굳어졌던 북한 노동자는 중국으로 간다. 이 공식이 왜 지금 이 시점에 깨지고 있는 걸까요?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요. 돈과 지정학 그리고 각국의 아주 절박한 사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느 나라로 일하러 가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의 외화벌이 방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정학적인 계산까지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전략의 전환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전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북한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 중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다를까요? 뭐니 해도 돈 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중국은 10만 명이 넘는 인력을 대부분 여성 노동자를 봉제나 가공업에 투입해서 그야말로 규모의 경제로 외화를 버는 방식이었어요. 반면에 러시아는 인원은 그보다 적지만 남성 위주로 건설이나 벌목 현장에서 훨씬 높은 임금을 받는 고부가가치 모델인 셈이죠. 바로 이 금액, $300. 이게 중국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한 명에게 책정된 평균 월급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0만 원 정도 될까요? 자, 그런데 러시아는 어떨까요? 평균 $1,000, 무려 3배가 넘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월급이 많자 적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노동자 개인에게는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현장의 분위기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요. 한 중국인 사업가의 증언입니다. 이제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중국행을 기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더 많이 벌리는지 이제는 다 안다는 거죠. 아니 그럼 갑자기 왜 이런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사실 이 거대한 전환의 뒤에는요. 여러 사건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착착 맞아떨어지면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보세요. 2017년에 유엔 제재로 해외 노동자 파견이 막혔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국경이 아예 닫혔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기존의 판을 완전히 리셋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국경이 다시 열렸을 때 북한에게는 전략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북한 혼자만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북한이 노동자를 공급할 준비를 마쳤을 때 때마침 러시아 쪽에서 엄청난 수요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는 거죠. 그야말로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왜 이렇게까지 북한 노동자들이 간절하게 필요해진 걸까요? 그 속사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젊은이들이 대거 나라를 떠나거나 징집됐죠. 게다가 대규모 테러 사건 이후에는 중앙아시아 출신 같은 다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단속도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대규모 재건 사업까지 시작됐으니 노동시장에 그야말로 거대한 구멍이 뻥 뚫린 겁니다. 바로 이 빈자리를 채워줄 가장 완벽한 대안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떠오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이제 흩어져 있던 점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이 변화가 앞으로 어떤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마치 연쇄 반응과도 같아요. 먼저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달러는 북한에게 국제 제재를 버텨낼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생명선이 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가까워지면 당연히 러시아와 북한의 지정학적 결속은 더욱 단단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은요.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동북아 전체의 역학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결국 먼 미래의 남북 경제 협력에도 아주 복잡하고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져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평양과 모스크바를 잇는 새로운 경제 동맥이 하루가 다르게 굵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조용하지만 아주 중대한 흐름이 과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한반도의 미래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